시간 연예가 소식의 모든 것 생방송 연예가 중계 충성! 데뷔 13년 만에 드디어 떴다. 스타 신고합니다의 첫 번째 주인공 강균성의 무한 매력 속으로 완벽 콤비로 뭉친 두 남자 박철민, 김인근과의 유쾌한 만남. 최실화의 스타 주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수목 드라마 1위 착하지 않은 여자들의 1등 공신 최실화. 아름다운 그녀와의 따뜻한 데이트.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계 전반의 핫 이슈를 분석하고 정리해드리는 생방송 연예가 중계 신현줄입니다. 네, 시작의 달 3월입니다.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은 섭씨 11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은 더 포근하다고 하니까요. 가족과 함께 봄나들이 계획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연예가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조충현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요. 이태임 씨 관련 소식과 함께 고 신해철 씨의 사망 원인이 의료 과실이었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알려졌던 이태임 씨의 예능 프로그램 하차 소식. 하지만 하루 만에 욕설 파문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돌변했습니다. 지난 27일 이태임 씨가 과로로 입원해 드라마 녹화에 불참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그로부터 3일 후 건강상의 이유로 출연 중이던 예능까지 하차 순을 밟았다는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이태임 씨, 소식을 들은 팬들의 걱정이 쏟아졌는데요. 모르겠어요, 근데 잘.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돌연 터져나온 욕설 논란. 이태임 씨가 예능 프로그램 촬영 중 후배 출연자에게 심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서 하차하게 됐다는 것인데요. 이태임 씨가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상대 출연자가 괜찮냐, 춥지 않냐라는 질문에 이태임 씨가 갑작스럽게 욕을 해서 촬영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날 게스트로 참여한 상대 출연자는 주얼리 출신 예원 씨였는데요. 23일에는 이태임 씨가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돌연 방송을 펑크를 냈고 이후에 24일 당시 이제 예원 씨와 이재훈 씨와 이태임 씨 3명이 처음으로 함께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목요일 이태임 씨가 합류하기 전 촬영분만이 방송됐는데요. 두 사람 사이엔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욕설 논란이 퍼진 다음 날 이태임 씨는 한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로 해명에 나왔습니다. 녹화 현장에서 여러 가지가 자신과 상의 없이 진행돼 화가 났었고 예원 씨가 먼저 반말을 하는 상황과 겹쳐서 자신도 모르게 욕설을 하게 됐다는 것인데요. 저희는 반말한 적이 없고요. 또 이태임 씨가 저희 예원이보다 3살이나 나이가 많으신데 반말을 할 리가 없죠, 저희가. 양측이 떼어닌 진실 공방을 벌이는 사이 소위 찌라시라고 불리는 증권가 정보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걸러지지 않는 욕설들도 난무했는데요. 이태임 씨는 이를 보고 연예계를 떠날 생각까지 했다며 힘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그녀의 속사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증권가 정보지의 내용은 사실 무근임을 밝혔고 이태임 씨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예원 씨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도 전했다고 합니다. 이태임 씨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영화 황제를 위하여 개봉 이후에 어떤 프로그램이라던가 예능에 출연할 때마다 악플과 특정 부위, 신체 부위를 두고 약간 욕설이라던가 비하하는 발언에 댓글이 달리면서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한 상태였고 좀 스트레스가 많이 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파문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태임 씨는 지난 3일과 5일 드라마 촬영장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관계자의 말을 빌어 분량이 축소될 뿐 하차는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태임 씨는 촬영을 마친 후 입원해서 치료에 집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안 좋은 것도 좋게 생각하면 그게 좋아지잖아요. 한편 예원 씨는 어제 이태임 씨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이 일을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는데요. 11일 만에 일단락된 욕설 파문,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저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반성하겠습니다. 배우 이병헌 씨를 둘러싼 50억 협박 사건, 이번 주 항소심 1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병헌 씨는 참석하지 않은 채 첫 항소심 공판이 열렸는데요.
앞서 피고인 모델 A씨와 걸그룹 B씨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고 반대로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선고 결과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양측은 이날 공판의 모습을 또 드러냈는데요. 지난달 이병헌 씨가 피고인들의 처벌 원치 않는다며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그들의 변론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나이가 20대 초반으로 굉장히 어리다는 점, 그리고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이병헌 씨가 처벌 불가의 의견서를 냈기 때문에 이것은 합의가 된 것으로 봐도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 둘의 양형을 좀 줄여달라, 집행유예를 해달라라는 점을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있었던 3차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 이번에도 의견을 같이 했는데요. 사건이 치밀한 계획범죄며 피고인들이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진정한 반성으로 보긴 어렵다는 이유를 붙였습니다. 더욱 팽팽하게 맞선 항소심 1차 공판, 피고인들이 최후 진술을 했는데요. A씨와 B씨는 재판 마지막에 자신의 입장을 진술을 했는데요. 무엇보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하고 싶다. 또한 자신의 부모님께도 이렇게 불효를 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깊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구속 이후 6개월간 구금 상태였던 피고인들, 앞서 보석 신청을 했었는데요. 이날 항소심에서 모델 A씨는 선천적 지병이 있어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보석 허가 여부는 다음 주에 결정되며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있을 예정입니다. 고 신해철 씨 사망에 관한 풀리지 않는 의혹들, 넉 달이나 이어진 경찰의 수사에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과실을 인정하고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의료 과실을 인정한 경찰, 그리고 그 이후 신해철 씨 측과 강세훈 원장의 입장까지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 경찰은 국가수의 최종 부검 결과와 대한의사협회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고 신해철 씨 사망 사건은 명백한 의료 과실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세훈 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먼저 경찰은 강 원장이 신해철 씨의 동의 없이 위축소 수술했고 이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해서 복막염과 폐혈증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강 원장이 신해철 씨를 살릴 기회를 2번이나 놓쳤다고 말했는데요. 지난해 10월 19일 태어나기 전 찍은 흉부 엑스레이에서 침낭과 복부에 공기가 찬 걸 발견하고도 위급 상황인 걸 인지하지 못했고 다음 날 고통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지만 통상적인 회복 과정이라고 설명, 복막염이 아니라 이렇게 안심시키며 퇴원을 또 막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0월 19일 피검사에서는 백혈구 수치가 14,900으로 높게 나왔는데 이는 복막염이 진행되어서 그다음에 폐혈증 상태까지 이른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태의 환자를 퇴원시킨 것을 보면 의사는 사실상 복막염의 존재를 알아차리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결과적으로 강 원장이 적극적인 치료와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사망에 이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위축소술 자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지는 않았는데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위축소술과 사망 사이에 이 부분이 아쉽고요. 검찰에서 법리 검토를 통해서 잘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을 유족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강세훈 원장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가 직접 만나봤는데요. 위축소수암은 위가 70에서 80%가 제거되거나 용적이 감소돼야 됩니다. 아래쪽에 봉합사가 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위축소수를 했다. 그거는 큰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우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복막염의 징후는 없었지만은 고열이 있으니까 다시 입원해서 경과를 보는 게 좋겠다 해서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 계셔가지고 항생제 더 맞고 그리고 검사 더 하고 필요하면 다른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6시 반쯤에 고인께서 제 허락 없이 병원을 무단 이탈하셨습니다. 입원 도중에. 제 지시를 따랐었다면 고인은 살 수 있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 경찰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검찰이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의료 과실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이 되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죠. 업무상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되면
검거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고 신해철 씨를 둘러싼 의료사고 의혹과 공방들, 결과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지금도. 배우 봉태규 씨가 깜짝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태규는 결혼 왜 하고 싶은 거예요? 있잖아, 누가 옆에 있으면 좋잖아. 네, 봉태규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예비 신부는 봉태규 씨보다 2살 어린 미모의 사진작가 하시시 박으로 알려졌는데요. FX, B1A4, 정준영 등 유명 가수들의 음반 작업을 함께한 실력파 사진작가라고 합니다. 시인들 모임 통해서 연말 뭐 이렇게 송년회 할 때 만났는데 정말 연애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정말로 결혼 결정하기까지 한 달 조금 더 걸린 것 같아요. 어떤 걸 하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해야 되거든요. 유난히 마음이 잘 통했다는 두 사람, 오래 교제한 건 아니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 결혼을 결심하겠다고 했는데요. 연애 기간에 양가 상견례 했다고 들었습니다. 날짜를 구체적으로 잡지는 않았고요. 그 세규모 작품이랑 이런 거 사정 때문에 10월달 정도가 어떻겠냐라는 얘기가 오고 간 상황이고요. 봉태규 씨는 결혼 발표와 함께 다정한 커플 사진을 공개하며 잘 살겠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두 분 모두 행복하세요. 인간은 더 얼마나 감격적일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이제 두 딸아이의 아빠예요. 또 나을 겁니까? 몸 좀 추스리고 나면. 네, 예비 아빠가 된 박건영 씨와 가수 김태우 씨의 셋째 아이 소식입니다. 작년 10월 무려 11살 연하의 신부와 결혼한 배우 박건영 씨. 어우, 능력자예요. 알콩달콩한 신혼생활 공개하며 남다른 부부애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부럽어요. 네, 지난 3일 한 매체를 통해 곧 아빠가 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21주 정도 됐다고 들었습니다. 두 분 다 처음 겪는 일이니까 굉장히 긴장도 많이 하고 설레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박건영도 2세 가질 생각? 네, 올 초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2세에 대한 기대를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네, 박건영 씨 소원 성취하셨네요. 네, 누구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엄마 닮았어요? 아이들 사이에 섞여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보시더라고요. 아빠 닮았어요. 2011년 결혼 후 연년생 딸을 둔 딸부자 아빠 김태우 씨. 아내의 셋째 아이 임신 소식을 전하며 다둥이 아빠 자리를 예약했습니다. 2차로 접어들고 있으니까 한 9월, 10월 정도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딸이 2명이 있으니까 아들이었으면 더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네, 딸일지 아들일지 저희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박건영, 김태우 씨 두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봉태규 씨 그리고 박건영, 김태우 씨까지 경사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생방송 연예가 중계, 지금 시각은 9시 27분 34초를 지나고 있네요. 네, 강승윤 PD,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한국 영화 산업의 현주소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난달 영화 7번 방의 선물 제작사 간의 법적 분쟁이 보도되면서 출연 배우들의 러닝 개런티 규모까지 알려져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는 스태프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다시 한번 집중 조명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영화인의 한 사람으로서 현장에서 고생하는 스태프들한테 항상 한없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들이 생계가 어려울 정도의 처우를 대다수가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최근에 한국 영화계에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하고 싶은 일을 할 기회를 준다는 핑계로 적은 임금을 주면서 착취하는 행태를 꼬집어 이른바 열정페이라고 부르는데요. 열정페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산업의 현주소, 연예가 리포트에서 집중 조명해봤습니다. 명량, 매출액 1,357억 원. 국제시장, 1,026억 원. 도둑들, 936억 원. 엄마 아팠어요. 내 머리 커서. 7번 방의 선물, 914억 원. 광해, 왕이 된 남자, 889억 원. 한국 영화는 3년 연속 1억명 영화 관객을 달성했고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영화 산업 매출은 2조 276억 원으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영화가 흥행을 할 경우 감독이나 배우, 스태프들은 보너스 개념인 러닝 개런티를 받게 되는데요. 한국 최초로 러닝 개런티를 받은 배우는 1999년에 개봉된 영화 쉬리에 출연한 한석규 씨로 기본 출연료 2억 5천만 원에 러닝 개런티 9억 5천만 원까지 쉬리 한 작품으로 총 12억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광해에 출연한 이병헌 씨의 경우는 기본 출연료 6억 원에 러닝 개런티까지 총 10억 원 이상, 완득이, 도둑들에 출연한 김윤석 씨는 기본 출연료 6억 원에 러닝 개런티까지 총 18억 원 이상, 관상, 설국열차, 변호인, 3편의 영화를 연속 흥행시킨 송강호 씨의 경우 30억 원이 넘는 러닝 개런티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7번 방의 선물 제작사 간의 소송 과정에서 배우들의 러닝 개런티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요. 유승용 씨는 10억 6천만 원, 정진영 씨는 5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연 배우들이 기본 출연료 외에 많은 러닝 개런티를 받는 이유는 티켓 파워 때문입니다. 일단 출연을 결정하기만 하면 투자와 배급이 따라오는 톱 A급 배우들은 편당 6, 7억 원에 이르는 기본 출연료와 손익분기점을 넘으면 러닝 개런티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통상적으로 관객 한 명당 50에서 100원 또는 전체 흥행 수익의 5에서 7% 정도를 추가적으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변호인 하겠습니다. 그러나 영화 제작에 참여한 스태프들의 처우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입니다. 영화를 처음 시작할 때는 소위 말하는 열정페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그냥 제대로 된 보수도 받지도 못하고 근로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최근 1년간 영화 스태프가 영화 작업을 통해 얻은 총 수입은 평균 1,445만 원, 2009년 1,221만 원과 2012년 1,107만 원에 비하면 수입이 조금 높아진 게 이 정도입니다. 최근 1년간 영화 스태프로 일해서 번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비율이 54.2%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특히 세컨드와 수습같이 하위 직급에서 연간 수입이 평균 895만 원으로 나타나서 여전히 저소득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 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 비정규직 비율이 81.4%, 임금 체불은 무려 31.4%에 달했습니다. 스태프들 그 임금 안 주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재능 기부? 네, 재능 기부는 혼자 하는 게 재능 기부고 그 남의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재능 기부를 요구하는 건 착취야. 아, 착취. 같은 영화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극과 극의 수입으로 갈리는 것일까요? 우선 한국 영화산업 구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입하는 영화 관람권 한 장에는 영화발전기금 3%와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공제한 것이 수익금이 됩니다. 이 수익금에서 상영관을 제공하는 극장 측이 통상적으로 극장 부금 50%를 가져가고 나머지 50%에서 배급 수수료 10%를 공제한 수익을 투자사와 제작사가 6대4로 배분하는데요. 최근 10년간 한국 영화 투자 수익률을 살펴보면 2013년이 가장 수익률이 높았고 2014년은 0.3%에 그쳤습니다. 영화 관능의 법칙은 지난해 한국 영화로는 처음으로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했고 매월 임금 지급과 초과 근무수당,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는데요. 국제시장은 한 단계 더 나아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연출부, 제작부에 월급제를 적용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또한 윤재균 감독은 막내 스태프에게까지 보너스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상황이라 한국 영화 최초로 제작에 참여한 모든 스태프들까지 러닝 개런티를 받게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영화 국제시장은 열정페이를 강요했던 충무로의 풍토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1,000만 관객 달성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계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이 열정페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확 날려버릴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충무로에 불고 있는 긍정적인 변화에 박수를 보냅니다. 네, 요즘 한국 영화 평균 제작비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났죠? 네, 요즘 한국 영화 평균 제작비가 약 50억 원 안팎인데요. 2014년을 기준으로 10억 원 미만의 저예산 영화가 무려 72%를 차지했습니다.
매년 저예산 영화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영화 스태프들의 근로 조건이 더 저하되지는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영화 수익률 배분의 그런 문제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단지 영화 상영관만을 제공하는 극장 측이 통상적으로 수익의 50% 정도를 가져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투자사, 제작사보다 극장 측이 더 많은 수익금을 가져가는 것은 문화사업적 측면에서 모순이라는 것이 사회 전반적인 정서입니다. 수익 배분율이 개선돼야 영화 스태프들의 열악한 인건비 문제도 개선될 수 있고 고용주 중심의 영화 산업 시스템을 노동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여했던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승효 PD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메라 고! 인생이 녹아서 영화가 되고 영화가 녹아서 다시 인생이 되는 그런 순환을 지금 살고 있지 않은가. 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기도 한데요. 임권택 감독님, 여든이 넘으신 지금에도 메가폰을 놓지 않으시는 열정을 가진 감독님이시죠. 그 열정 담고 싶습니다. 감독님 항상 응원합니다. 네, 이번에는 지숙 씨가 준비했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올해로 데뷔 16년 차를 맞는 감성 듀오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이번에는요, 아주 달콤한 콘서트를 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얘기가 너무 듣고 싶어서 두 분이 계신 곳으로 제가 직접 달려가 봤습니다. 진짜 달려갔어요.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네, 먼저 만나보실 소식은요. 이 새봄을 맞아서 연예가 중계가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코너입니다. 스타 신고합니다. 요즘 아주 가장 핫한 대세 스타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또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요.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주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노을의 강균성 씨입니다. 얼마나 이 남자 웃길지 여러분께 신고합니다. 여러분 앞에 새로운 이미지로 새롭게 인사드리는 스타들을 만나봅니다. 스타 신고합니다. 첫 시간부터 대단한 분을 만났습니다. 충성! 신고합니다. 가수 강균성은 2015년 3월 6일부로 인터뷰를 명받았기에 이에 신고합니다. 충성! 요즘 얼굴만 봐도 빵빵 터진다는 바로 그분입니다. 네, 연예가 중계 새로운 코너 스타 신고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 강균성 씨입니다. 요즘 대세 예능 강자, 연예대상 신인왕 후보. 벌써요? 아직 3월이니까 뭐 한 명밖에 없죠. 요즘 또 강균성 씨의 인기 포인트, 화제 포인트가 단발머리. 불편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많이 불편해요. 밥 먹을 때 정말 불편한 게 이게 이렇게 밥을 먹다 보면 이게 같이 이렇게 먹어. 같이 씻고 있는 거야, 어느 순간. 여자친구가 머리 자르라고 안 그래요? 여자친구, 이렇게 머리를 기르는 동안에 그 여자친구가 있지가 않았어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영상 편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뭐라고? 나 머리 길렀다. 비기 싫지? 갓 데뷔한 예능인이 아닙니다. 벌써 데뷔 13년 차고요. 그룹 노을의 명품 보컬 강균성, 히트곡도 넘쳐나는데요. 결혼식장 가면 꼭 나오는 노래 청혼, 유명한 노래죠.
최고죠. 청혼은 그 방송국보다 예식장에서 더 많이 부르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훨씬 더 많이 불렀어요. 훨씬 더. 네. 축가를 이제껏 몇 번 정도 해보신 것 같으세요? 하루에 제일 많이 저는 불렀던 게 6번까지도 불렀어요. 와, 예식장?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축가 스케줄이었고 그 중간중간에 저는 이제 킥 오토바이를 타고 뒤에 이렇게 와. 킥 오토바이. 자, 13년 차 노을에게 네. 가장 변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가장 변한 것이 있다면 늙음. 많이 늙었어요. 저 일찍 활동할 때 활동했던 거랑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거의 뭐 다 흘러내렸다. 많이 늙은 건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요즘 최고예요. 멤버분들에게 강균성 씨에게 뭐가 궁금합니까? 멤버들이 물었습니다. 나성호 씨. 균성이가 순결서약 얘기 자꾸 하는 거 싫어하는데 균성 씨 본능을 없애는 자신만의 방법이 뭡니까? 이게 참 이 에너지가 있잖아요. 몸에서 이 에너지를 어디다 써야 될지 못해서 막 이게 미칠 때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많죠. 그 에너지를 다른 데다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럴 땐 소리도 지르죠. 이런 식으로 하면 스트레스가 많이 풀립니다. 자, 이제 우리의 스트레스를 풀어줄 강균성 씨의 개인기 타임. 강균성 편 갑니다. 이휘재. 아, 진짜요? 눈썹만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이봉주. 이재시에서 그냥 눈과 코, 입 잠깐만 오므려 주시면 되는 겁니다. 타이거 우주. 와. 그냥 환하게 웃으면 타이거 우주지. 자, 모창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창. 환한 김경호 씨. 달려가! 그 다음에 화장실이 좀 급한 JYP로 네가 오기 전까지 난 아무 문제 네, 이게 연예가 중계를 위해서 새롭게 준비한 개인기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막 말을 떼기 시작한 애기 박장현 씨 최초 공개입니다. 강균성, 그의 좀 더 사적인 이야기라는 타이틀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사귄 지 얼마 안 된 여자친구, 함께 있는데 여자친구가 실수로 방귀를 꼈다면? 방귀를 꼈어요? 네. 그러면 그 순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방소리가 빡 이렇게 났다고 쳐봐요. 빡을 한번 해주세요. 빡! 죽었나 봐. 갑자기 다른 화제로 돌리는 거지. 예전에 근데 방구 소리가 이런 경험한 거 하나가 있어요. 제가 제 동생이랑 같이 남자예요. 위에 어디 놀러 갔어요. 한 침대에서 제 동생이랑 같이 자게 됐어요. 근데 다음날 제가 먼저 깼어요. 그때 이 친구가 갑자기 형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랬더니 자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방구를 형 이렇게 낀 거예요. 만약에 여자친구가 그냥 빡 이렇게 나오면 다리 아파 이렇게 해야 되고 형 이러면 누가 나 불렀나? 입담이 대단하죠? 왜 이렇게? 자, 결혼 계획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30대 또 결혼 정년기시기 때문에 네네. 전우성 씨는 결혼을 했고요. 네. 강균성 씨의 결혼 계획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빨리 하고 싶어요. 저는. 왜냐면 빨리 해야지만 네, 그 마지막 남은 그것을 혼전 순결 서약을 빨리 깨고 싶어서 빨리 결혼하고 싶다. 네. 그 혼전 순결 서약을 이 항아리로 비유한다면 빨리 결혼해서 저희가 CG 만들어 드리는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혼전 순결 서약 항아리 드릴게요. 이거를 그냥 결혼해서 이거를 그냥 우와, 잘 만드셨어요, 열심히. 전국 투어 콘서트도 이제 3월부터 연다고요? 대구하고 부산을 또 가요. 네네. 근데 그 두 지역 가는 걸 가지고 뭐 전국 투어라고까지 붙이기가 누가 보면 진짜 뭐 전국으로 저희가 다 이렇게 돼가지고 가는 건 줄 알겠어요. 경부선 투어라고 하면 되겠네요. 경부선 투어 정도. 경부선 투어.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작게나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목걸이에요. 곰벌줄 목걸이. 이야. 스타 신고합니다. 강균성 2015년 3월 6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웃겨줘서 고맙습니다. 콘서트장에서 만나요. 녹습니다, 녹아요. 애절한 목소리로 여심을 흔드는 두 남자.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욕할 뻔했어요. 티격태격 유쾌한 만남이었는데요. 정말 보고 싶었던 두 남자 플라이트 더 스카이의 만남 지금 바로 함께하시죠. 5년 만에 들어 가요계를 평정한 감성 듀오 플라이트 더 스카이 선배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작년 6월에 저희가 컴백을 해서 오랜만에 이제 뭉쳐서 활동을 한 달 하고 그 뒤로 계속 그 콘서트라고 이제 1월 10일 정도 이제 마지막 콘서트를 끝냈어요. 거미 씨와도 같이 합동 공연을 하셨잖아요. 뭐 플라이트 더 스카이 뭐 이성적 음악적 매력에 뭐 끌린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근데 조정석 씨랑 열애설이 나셨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 없으면 내가 한번 사귈까? 막 이런 생각.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남주가 없어도 우리한테 관심이 없을 거라는 생각. 이분은 자기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 거미 씨 미안해요. 전 그것도 모르고 제가 한번 사귀자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남친구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총 3번의 전국 투어 무려 21번의 공연을 마친 플라이트 더 스카이. 이번 화이트데이에는 사탕보다 더 달콤한 목소리를 들려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대중 가수, 대중가요를 하는 분들한테 좀 대관을 안 한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그런 공연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아 이런 건 안 하세요? 뭐 걸그룹 댄스. 요즘 유행이잖아요. 이거 자신 있어요. 진짜요? 자신 있지. 세종문화회관에서는 하고 싶은 마음 없고. 너무나 좋은 아이템이 주셨어요, 저희한테. 아 정말요? 가르쳐 줘야 되고 같이 무대에서 서야 되고 그렇죠. 멤버들하고 그럼 게스트 나중에 나와야 돼요. 한번- 약속했어 이 자리에서. 네, 약속. 페이는 없습니다. 예, 선배님들이 원하신다면 예. 무페이로 하겠습니다. 네, 무페이로 하겠습니다. 5년 만에 화려하게 컴백한 플라이트 더 스카이. 음반 발매와 동시에 무려 9개의 음원 차트를 올킬하며 저력을 과시했었죠. 데뷔 벌써 16년 차가 되셨어요. 혹시 그때 처음 만나셨을 때가 기억나세요? 브라이언은 미국에서 이제 뽑혀서 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온갖 멋을 다 부리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바지 이만하고 진짜 여자 치마만한 한쪽 다리에 엉덩이 다 까고 다 보이고. 그러면은 뭐 브라이언 선배님 봤을 때 환희 씨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너무 완벽하다. 과거 영상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하필은 촌놈이야. 한입 갖고 두말하면 어떡해요? 조그마한 그 음식 같은 거로도 나는 이거 먹고 싶은데 쟤는 이거 먹고 싶어. 오. 그런 걸로도 좀 싸우고 그럴 때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이제는 치고받고 싸웠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안 그랬고 네. 형제처럼 말다툼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지금은 더욱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각자 일도 하고 같이 만나서 일도 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좋죠. 닮은 듯 다른 성격의 이 두 남자의 롱런 비결 묘한 차이 한번 알아볼까요? 대처하는 그 멤버분들의 자세입니다. 이것도 또 이상한 것도 찾아낸 거예요. 저요? 네, 브라이언 씨는 포옹으로 포옹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 겨드랑이 냄새 맡는 건지. 포옹이잖아요. 안아줬네요, 지금. 네, 위로를 일단 해주고 있네요. 뭐예요? 뭐예요, 지금? 멀리서 보는 것만. 멀리서 그냥 왜 이런 거를. 아니 약간 놀리시는 표정이에요. 아니 안기 싫으면 겨드랑이 냄새 맡아도 돼. 합창사진을 찍을 때의 자세입니다. 자, 환희 씨는 같은 자세로 찍고 계시네요. 저는 어차피 옷을 이거 입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한 자세예요, 다. 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안 그렇다는 거 알아요. 난리가 났어요. 이거 협찬 사진 맞아요? 역시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네요. 살짝 고마워요. 고마워요. 시계도 저 항상 이렇게 시계 이렇게 하거든요. 화이트데이 더 로맨티스트 공연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노래들로 많이 여러분들 신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플라이트 스카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플라이트 스카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올해도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플라이트 더 스카이 공연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지원 씨죠. 네, 이번에는 영화계의 씬스틸러죠. 박철민, 김인권 씨가 뭉쳤습니다. 이 두 분이요, 이번 작품에서 환상의 콤비를 자랑했는데요. 인터뷰 중에도 웃음이 끊이지 않아 정말 혼났습니다. 두 분 호흡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평범한 인터뷰로 거부한 두 남자와의 만남. 저 중도 포기할 뻔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네, 장난까지 호흡이 척척 맞습니다. 박철민 씨, 김윤건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야, 외모로 먹고 사는 배우 박철민입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아, 가까이서 뵙고 싶네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작 전에 무슨 그래도 약장수 만난다고 해서 약간 좀 화려하게 입고 왔어요. 자, 음악 배경으로 깔아주세요. 자, 오늘 오신 어머님들, 자, 오늘 살리고. 사실 절로 흥이 나는 두 분이 뭉친 영화 약장수.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홍보관 떡다방에 취직한 주인공 일범의 눈물겨운 생존기를 담고 있는데요.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겨냥했다고 하네요. 캐스팅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우리 캐스팅의 비화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네. 작은 영화다 보니까 개런티를 줄 수가 없는 영화입니다. 작지만. 급히 해명 들어갑니다. 안 받고 할 수 있는 배우를 찾다 보니 제가 캐스팅된 것 같습니다. 헐리우드 영화에 너무 크고 그러잖아요. 이게 가까이 와서 이렇게 보시면 정말 재미났고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리실 거예요. 네. 근데 두 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2012년 강철대회에서 한번 만났었는데 이거 재밌었어요. 다시 만난다고 재밌어. 충격의 표현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인권이가 너무 크게 느껴졌거든요. 참 저 배우가 이렇게 만나는 캐릭터마다 또 다른 색깔의, 또 다른 느낌의, 또 다른 질감의 그런 연기를 하면서 또 맛있는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좀 질투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선배님 정말 착하세요. 애정이 듬뿍 담긴 표현이고요. 두 분이요. 되게 의외로 닮을 때 안 닮을 때 굉장히 닮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두 분의 공통점을 쏙쏙 뽑아내 대화를 이어가 봤는데요. 두 분 다 얼굴로 먹고 사는 배우. 저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노멀하게 좀 매력적으로 생겨서 조연을 하면서 피해보는 남자예요. 조연 배우들은 굉장히 어느 한 부분이 잉그러져 있거나 어긋나 있거나 그럴 때가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거든요. 네. 자꾸 비교해서 미안하다 혜진아 달수야, 오달수나 유혜진, 김인권 어쩔 때는 좀 더 잘못 수술을 해버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어긋나게. 근데 그건 또 쉬운 문제가 아니고. 저도 한번 그때 실패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중상 얼굴에 한번 건드려 보려고 한번 했다가 넣으신 거 아시죠? 유영사의 코에 그 삽입 사건. 한 1년 쉬었죠. 그걸 넣었는데 코에 너무 망가져 버린 거야. 그래서 정말로 배우를 때려칠 생각을 하고 정말 마지막 어떤 바닥까지 생각했다가 저기 놀이동산 가가지고 지포 팔려고 지포 이렇게 집에서 구워보고 이렇게 열심히 좀 하다가 해운대 만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두 분의 공통점 두 번째가 바로 애드리브예요. 애드립은 정말 개척자 정신이에요. 그쵸. 운명을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네.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 그렇죠. 네. 그럼 제가 지금 애드리브 조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하면 임팩트 있는 이거 수 재밌겠네요. 있는지. 거꾸로 해보세요.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코미디 장면에 계속 우울하게 화내면서 너무 아픈 사연이 담은 영화에 이렇게 슬프게 찍었어 막 이런 식으로 정말 임팩트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금방 저 관두겠죠. 이제 좀 보겠는데. 그렇지만은 임팩트 하나는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기억을 남게 하는 리포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신 스틸러 배우잖아요. 이번에 우리 세시봉에서 네. 조영남 선배님의 이렇게 역할을 했잖아요. 그분이 가짜 같고 이분이 진짜 같은 느낌. 조영남 선생님께서 참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영화를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대모사가 훅 들어오더라고요. 외모만 닮은 게 아닙니다. 진짜 조영남을 보고 계십니다. Flickering shadows of love on her brow. 가짜 조영남을 불러가라. 여기 진짜 조영남이 여러분 앞에 나타났습니다. 괜히 약장수가 아니죠. 자꾸만 묘하게 빠져들더라고요. 이제 가짜 조영남은 가라. 조영남은 가짜 조영남이다. 조영남 씨께 영상 편지 한번 좀. 제가요? 네. 독특한 이러면 성공한다니까. 거꾸로 해서 잘 얘기 되지만은 그래야지. 너말하게 하면 일단 우리 약장수에는 여러분의 어머님이 계십니다. 예, 미래가 있습니다.
하십시오. 대박의 기운이 폴폴 풍기는 영화 약장수 기대할게요. 아, 보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최실아의 스타 주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80년대 광고계를 점령했던 하이틴 스타에서 이제 명실공히 믿고 보는 연기자로 자리 잡은 배우 최실아. 그녀가 오랜만에 안방극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척이요. 네.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본인 소개 좀 해주십시오. 본인 소개요? 저는 누굽니까? 네. 저는 최실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몇몇 군데에서는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들으시잖아요. 선생님! 아니에요. 저는 선배님이나 언니란 소리가 더 듣기 좋던데요. 세월이 이렇게 많이 그러게요. 흘렀습니다. 네. 드라마가 이제 대중에게 공개가 됐습니다. 스물스물 느껴지는 강한 에너지 느껴지십니까? 조금? 그죠. 수목 드라마 시청률 1위 착하지 않은 여자들. 최실아 씨는 2년 3개월이라는 공백이 무색할 만큼 명품 연기로 브라운관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한 2년 3개월 정도니까 저는 얼마 안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또 이제 주변의 분들은 너무 오래 안 나왔어. 웬만한 이렇게 청춘 얘기해요. 스타가 군대를 갔다 올 정도로 쉬신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엄마다 보니까 아이들이 첫 번째죠. 근데 이번 작품은 신호비 이만했는데요. 야, 이 작품은 끌린다. 이건 내가 해야겠네. 내가 찾던 거네. 그런 생각이 어느새 2년 3개월이 갔는데 이걸 보니까 이제 안에서 해야겠다는 그런 발동이 막 걸리더라고요. 엄마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 같아요? 첫째는 약간 그냥 컸으니까 그냥 그냥 이런데 둘째는 괜히 자랑스러워하는 괜히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엄마 누군지 알아? 약간 그래서 좀 근데요 너무 귀엽죠? 너무 좋은 게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뭐 숙제고 뭐고 다 챙겨 이거 했니 저거 했니 뭐 채점 막 이러고 앉아 있었는데 드라마 촬영 딱 들어가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포기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놔버렸어요. 두 달. 그러니까 아이들 얼굴도 생기가 나는 것 같고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엄마로부터 해봐. 저도 너무너무 평온해지는 거예요. 내가 배우였구나. 남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자기는 어른이잖아. 그럼 자기도 일단 애들 신경 써주는 거. 아빠들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내 새끼들 잘 건사하면 그걸로 이해하고. 배우 최실아, 그녀의 연기 인생을 되짚어봤습니다. 저 같은 아이 아빠들은 모두 다 경험을 한 게 있을 겁니다. 네, 뭐요? 바로 책받침 스타입니다. 최실아 씨 원조 책받침 스타죠? 이거 설명 이거 언제예요? 이거요 중학교 졸업식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 그 학생 잡지 표지 모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하게 잡지사에 상품을 타러 갔다가 갑자기 사진을 찍게 되고 광고를 찍게 되고 드라마를 찍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발이 자꾸 빠지게 된 거죠. 고생이라고 논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제가 몰랐던 의도치 않았던 그런 미지의 세계에 온 게 참 두려움 자체였죠. 뭐. 한번 보시죠. 1980년대로 갑니다. 근데 이게 몇 살이에요? 고등학교 요거는 요거 2학년이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찍은 게 있어요. 그게 더 오래돼요. 대단해. 이건 뭡니까? 이거는 화장품 광고인데 뉴질랜드에서 양하고 같이 양떼한테 바쳤어요. 오프닝이에요. 저거는 의도한 게 아니라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 대단했어요, 진짜. 파격 변신이 항상 많으세요, 선배님은 진짜. 여기서 이거 놀라워. 이거 또 화장품이죠? 1990년대로 가죠. 진흙팩을. 네. 야, 이게 1993년.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머드팩이라는 걸로 또 이 광고도 그렇고 굉장히 상식을 깼죠, 정말. 이쁘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시커먼 걸 바르고 나왔으니까. 졸업식이 이게 스타들만 간다는. 입학식이다. 입학식이죠. 최실아 씨와 하이라 씨의 입학식 현장입니다. 1988년. 이렇게 나타나니까 정말 이쁘네요. 너무너무
엄마 아빠께 일단 감사를 드려요. 동문들이 누가 있는 거죠? 이 당시 학교 저희 같이 다닌 분들이? 제 밑으로 김혜수 씨. 있고 그 밑으로 이미연 씨도 있고 고현정 씨도 참 바르게 부르네요. 네.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게 부르는데 이때는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음악 시간에 모범 답안입니다. 학생들 입을 크게 벌리고 똑바로 서서 입을 크게 벌리세요. 그럼요. 상당히 열심히 하는 분이죠. 무대를 주면은 이것도 와 춤을 잘 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항상 준비를 하시잖아요. 준비. 아니 이건 연습이 아닌데 그냥 나오는 건데 몸에서 그냥 옛날이죠. 나오는 건데 서울에 달할 때는 한석규 선배님, 최민식 선배님 또 우리 김원희 뭐 이래갖고 회식 끝나고 이제 우리끼리 가서 이제 디스코텍 갔죠. 가서 이제 막 신나게 춤을 추고 그리고 이제 오빠들이 이렇게 가라 이래갖고 이제 들어오고 그랬었죠. CF 퀸 최시라를 배우로 만들어준 작품입니다.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그녀의 연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작품이죠. 대단했죠? 그때 영하 40도였어요. 하얼빈에서. 최대선 선배님 얘기로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앞에 군인들이 3,000명이 있었다고. 감시를 받은 거죠.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앞에서 선배님만 있었던 오빠만 있었던 거. 참 좋아하는 배역이에요. 이 할머니 분장한 저의 모습이 참 좋았어요. 네. 그때 처녀셨나요? 예, 이때 결혼하기 전이니까 이 작품 끝나고 결혼했어요. 대상 최시라 씨. 드라마 왕가비로 99년도 연기 대상을 수상합니다. 대상을 차지합니다. 뭐 다른 이견이 없었죠 이 당시에. 눈물을 안 흘리세요? 좋아가지고. 이게 한 석 달 전부터 최시라밖에 받을 사람이 없다니 이런 소문이 준비가 된 거죠. 나밖에 놀라지 않으니까 눈물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아셨지? 많이 기사가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럴까? 기대감이 좀 있었죠. 어떻습니까, 선배님? 이 정도면은 한 저희가 한 25년은 훑은 것 같은데요. 순식간에. 네. 너무 좋아요. 이렇게 추억을 되돌려 볼 수 있다는 게 꼭 녹화해놔야겠다. 그대로시네요. 19살이 좋으세요? 지금이 좋으세요? 지금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이 예쁜 아이들이 없잖아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세월과 연륜,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엄청난 것들을 지금 갖고 있는 제가 굉장히 부자 같고 자꾸 샘솟듯이 뭔가를 자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지금의 저의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연기를 계속 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원동력? 원동력은 아무래도 좋은 작품이죠. 좋은 작품을 봤을 때 그냥 없던 에너지가 확 생기고 하고 싶은 그 욕구가 생기는 그 느낌이 바로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배우 최시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불러주면 좋겠는가? 존경받는 그런 배우로 불렀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우리 곁에서 항상 행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3월 신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는 시기죠. 오늘부터 내가 너희들 담임이다. 1년을 함께할 담임 선생님으로 김수현 씨가 온다면 어떨까요? 탄탄한 복근에 남자가 봐도 멋있는 이 남자 소지섭 씨가 체육 선생님이라면요 상상만 해도 황홀하겠죠. 친구들 시작해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신학기 선생님으로 만나고 싶은 스타는 첫 번째 스타는 여고의 스타 김우빈 씨입니다. 모델 출신의 훤칠한 키에 잘생긴 외모 이 남자. 김우빈 씨 괜찮은 것 같아요. 개성 있어요. 목소리가 좋아요. 3박자를 다 갖췄더라고요. 심지어 꼴 선배. 이쪽은 전화 한 통에 실신 직전. 안녕하세요 한마디에 저렇게 좋아할 수 있습니까? 그분 어디서 많이 뵌 분인데. 네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뭐 그런 거? 예뻐가지고. 너는 왜 맨날 이런 데서 자냐? 지켜주고 싶게. 이렇게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이면 수업 중에 집중이 저절로 되겠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의 바른 이 남자. 하지만 강력한 한 방이 남아있으니 내가? 아닌 척하죠? 아닌 척해요. 여학생들 쓰러지는 소리 여기까지 들립니다.
그냥 옆에만 있어도 좋을 것 같은 선생님 김우빈 씨 여고 선생님으로 추천합니다. 알고 보면 못하는 게 없는 유쾌한 선생님 조세호 씨를 추천합니다. 진짜로. 나라 말씀에 중기에 나라 문자로 서로 사마띠 아니하시고 원소기호 칼칼라마 아라첼리 그 어려운 원소기호부터 수학 공식까지 줄줄 읊어대는데요. 반전 매력의 소유자입니다. 투철한 실험 정신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일본어는 물론이고 영어까지 술술 팔방미인입니다. Can I just say something crazy? 넘치는 끼로 어떤 과목이라도 재밌게 가르쳐줄 것 같은 선생님인데요. 수업이 지루할 땐 개인기로 졸음도 쫓아주고요. 심지어 운동도 만능. 못하는 게 없는 조세호 선생님으로 딱입니다. 재밌죠? 세 번째는 애교 넘치는 그녀 칭찬의 여왕 홍진영. 남학생들의 절대적인 지지. 남자들 닮아서 기분 좋아. 넘치는 애교의 홍진영. 언젠간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포기는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무한 긍정의 아이콘이기도 하죠. 완전 반전 매력인데? 웨스트 버지니아. 알고 보면 영어도 잘해요. 박사 학위를 땄다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네, 작년에요.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배운 여자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기엔 정말 타고났죠? 갖고 와서 그게 문제인 거야. 저 파란 어둠 속에서 실력 부족? 심지어 학생이 짜증을 내도 개의치 않는 홍진영 선생님. 곁에 있는데 잘했어. 완전 잘했어. 너무 잘했다. 아낌없는 칭찬으로 학생의 기까지 살려줍니다. 보이지 말고. 그 정도 걸린다. 그녀의 칭찬은 대상을 가리지 않는데요. 귀엽지 않아요? 귀여워요. 닥터피쉬 닮았어. 독설가 김구라까지 웃게 만드는 칭찬의 왕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았어요. 여기서 잠깐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선생님 보고 가죠. 사자 성이 뭐예요? 사자? 사자! 죄송합니다.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선생님. 오히려 학생에게 물어볼 것 같은 선생님은 곤란하죠. 또 있습니다. 학교 같이 밖에 만들 거야. 횃불 던질 거야.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툭하면 고함 지르고 성질내는 선생님 만나고 싶지 않죠. 하지만 오로지 힘을 쓰는 선생님, 업어치고 매치고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선생님, 사절입니다. 절대 사절. 마지막 추천 선생님은 다정한 카리스마 서장훈. 기억하십니까? 화려한 실력으로 코트를 누비던 농구 스타, 코트 위의 거인으로 불렸던 서장훈. 탁월한 체력을 바탕으로 아이들과 즐겁게 놀아줍니다. 어떻습니까? 즐거워 보이죠? 이 정도면 놀이기구가 필요 없겠네요. 아이들과 눈싸움을 할 때도 일부러 져주는 배려심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기만 한 남자는 아닙니다. 가르침이 필요할 때는 확실하게 짚어주는 카리스마 있는 선생님이죠. 가끔 의욕이 넘쳐서 이런 참사를 불러오기도 하지만 아무짝에도 그건 아닙니다. 우락부락한 겉모습과 달리 은근히 자상한 구석이 많습니다. 일단 그럼 내가 지켜는 줄 테니까. 들어가 본 적 아니 있어? 들어가고 싶은 아무리 하기 싫은 일도 여자를 위해서라면 발벗고 나서는 배려남. 아이들까지 척척 돌보는 다정한 서장훈 씨. 정말 유치원 선생님의 딱이네요. 어떤 선생님이면 어떻습니까?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2015년 즐거운 학교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재밌네요. 2015년 정말 즐거운 학교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예가 중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행복하세요! 오늘 밤이 좋아 너와 함께면